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두 번째 주치 소개해드립니다. 파티마 병원 신경외과 김진욱 과장께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가을이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일교차가 크면 사실 병원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신경외과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많습니다. 활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 이동량이 늘어날수록 사고도 빈번하게 되고 어. 다치는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죠. 네. 그러면 점점 바빠지시겠어요. 점점 바빠집니다. 점점 바빠진데도 불구하고 또 나와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신경외과시니까 신경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저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쉽게 설명하면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듯이 네. 약으로 해결할 수 있고 약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다음에 수술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이제 환자들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럼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신경과고 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신경외과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심각한 상황에만 우리 과장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요? 하여튼 외과 의사는 안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사고가 나게 되면요, 뼈를 다치게 되는 것보다 아무래도 신경을 다치게 되는 게 진짜 제일 무섭고 겁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요즘 같은 한절기에 진짜 병원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과장님 병원에도 환자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네. 네, 많이 오십니다. 그 뭐 나이 드신 분이라고 이동을 적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시니까 더 이제 다치는 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출혈이 좀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는 건 누구나 소망인데요. 그런데 노년기에 또 하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외상성 뇌손상인데요.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에서 최근 10년간 70에서 80대 고령층 외상성 뇌손상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특히 80세 이상 고령의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 경우 10년 사이 약 196% 증가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6,800만 명에게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외상성 뇌손상은 주로 낙상에 의한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골절을 넘어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 및 합병증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반드시 예방이 필요한 노인 외상성 뇌손상.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환자가 연간 6,800만 명 정도 제가 공부했습니다. 네. 발생한다고 하니까 예. 정말 수치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외상성 뇌손상 이게 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뇌진탕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충격이 가해지면 손상을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중에서 특히 머리를 이게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뇌손상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사실 부모님들 뵈면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길을 가다가 넘어지시지는 않을까? 또 네.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빈판길도 많이 생기는데 네. 넘어져서 낙상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사고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럼 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다치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그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환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인데 그 활동량은 젊을 때하고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든 운동선수는 당연히 운동신경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을 당하듯이 네. 나이 드신 분이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통계학적으로도 하여튼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다치게 된다.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몸은 나이가 들지만 마음은 나이가 안 들잖아요. 여전히 맞아요. 그렇죠. 젊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네. 감나무에 감을 따서 뭐 식구들한테 주는데 예. 나이가 들어서 똑같이 감나무에 감을 따게 되면 이 감나무에서 떨어지면 이게 감당이 안 큰일 되거든요. 나죠. 그렇죠. 그리고 오십니다. 그래요. 진짜. 예. 특별히 이제 농촌에서 바깥일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신데 네. 그럴 때 이제 뭐 낙상 사고라든가 다양한 그런 골절 사고 이런 거 참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 뇌손상이란 사실 말만 들어도 좀 끔찍하잖아요. 맞아요. 모든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특히 뇌잖아요, 과장님.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신문을 또 자주 읽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 뇌손상이 알츠하이머 이 치매와 비슷한 뇌 손상을 유발한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뇌 기능이 이 손상을 받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증상은 겉보기는 뭐 치매인지 머리를 다쳐서 그러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치매 같으면 뭐 약이 이제 없다 뭐 그렇게 되지만 뇌 손상을 받았을 때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원래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이러면 이제 놓치는 거죠. 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못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뭐 멍이 들었다, 뭐 넘어졌다 그러면 일단 한번 검사는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 하면 병원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렇죠. 예. 요새는 기계도 발달돼 있고 네. 검사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놓쳤다. 서로 억울하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뇌 손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 넘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나요? 지금 요새 시대는 이게 CCTV가 발달돼 있어서 사건 현장을 의사가 직접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 그냥 운전을 하고 차량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대로 이렇게 나무 쓰러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왜요? 아무 이유 없이 예. 갑자기. 이유는 있죠. 심장에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뇌졸중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넘어지지만 그게 이제 젊은 사람하고 다르게 고목 쓰러지듯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이제 머리 그 바닥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손상이 크겠어요. 충격적이죠. 아, 그렇군요. 그 이런 낙상이 이제 뇌 손상의 큰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기 때는 그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머리가 좀 말랑말랑해서 그런지 넘어지거나 뭐 뒤집어지고 그래도 그 머리가 잘 깨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 들면 이제 머리 두께가 이제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노화로 인해서 점점 이제 뇌 피질이 얇아져서 뇌 손상이 더 쉽게 발생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소아 뇌 손상과 성인 뇌 손상 그걸 비교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근본적으로 아기들은 탄성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동맥경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어른이면 당연히 이제 혈관 자체가 푸석푸석해지고 말하자면 뭐 설탕 막대기 사탕 정도로 잘 깨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도 똑같은 충격이라도 잘 깨지는 그런 상황이 노인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정말 나이 들수록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고 꼭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뇌 손상이 오면 바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증상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나요? 이 뇌 손상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기억력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니까 내가 넘어졌는데 넘어졌는 걸 기억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왜 다쳤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예. 겁니다. 다친지도 모르고. 내가 넘어진 걸 나도 모르고 식구들은 당연히 목격을 못했으니까 모르고 그러고 쓱 지나가는데 할머니 걸음걸이가 이상해요. 그래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뭐 메스꺼움이나 이런 증상은 없나요? 구토라든지. 두통이나. 그렇죠.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내시경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그 환자 본인이 또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진짜 매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CTV보다 더 정확한 게 이제 가족의 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 뇌 손상이라는 것도 어느 부위에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그 후각의 기능이 이 전두엽 쪽에 있는데 그것을 다치게 되면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입맛이 떨어졌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시신경 쪽은 후두엽 쪽인데 그쪽은 눈이 침침하다 얘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백내장 때문에 그런 건지 노안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다쳤다는 것을 숨기거나 아니면 뭐 모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면 이것은 다쳐서 그런 건데 어떻게 되었나 역추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뇌 손상이라는 것도 좀 어느 한 부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좀 다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다발적으로 왼쪽 뇌가 다쳤을 때와 오른쪽 뇌가 다쳤을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오른쪽 뇌 다치게 되면 자기가 휘청휘청 걷는 것을 모릅니다. 어머. 그럼 자기도 모르고 계속 휘청휘청 걷고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네. 아주머니 자꾸 휘청휘청 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병원 오신 경우가 있고 오. 근데 거꾸로 좌뇌를 다치게 되면 손상 부위가 작은데 그 식구들을 못 알아보거나 그 말을 못 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뇌 우뇌는 완전히 다르죠. 네. 방금 과장님께서 증상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보통 저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머리를 다치고 나서부터 막 기억상실증이 그렇지. 생긴다든지 가까운 가족,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막 못 알아보고 누구세요? 이런다든지 또는 말도 못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드라마라서 그냥 연출을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이게 막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봐요. 근데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젊은 사람 같으면 네. 기억을 못한다, 문제다. 이게 이제 진행이 빨리 이제 되고 치료가 빨리 되는데 원래 기능이 떨어져 있던 뭐 요양원에 계신다든가 그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뭐 미끄러졌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 이게 기억력이 없는 걸 가지고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모르고 넘어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다친 지 한 몇 개월 있다가 발견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들의 이제 외상성 뇌 손상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만큼 이 뇌 손상이 됐다는 진단을 빨리 정확히 내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진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우리가 머리 안쪽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네. 당연히 이제 CT나 MRI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의심을 하는 그러니까 진단하기 전에 환자가 다쳤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해보는 시스템이 없으면 네. 그게 이제 CT나 MRI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 오게 되니까. 네. 생각해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의 눈으로 그런 사건까지 추적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뭐 저야 뭐 도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네. 뭐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보통 분들은 사실은 놓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가 이렇고 예후가 이렇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낙상으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은 어르신이 계셨는데 몇 달 후에 치매가 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뇌 손상이 혹시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가 있나요? 뇌세포 자체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증상은 치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뇌 기능이 일시 정지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줘서 그게 가역적으로 회복이 되면 거꾸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치매 증상까지 나아질 수 그렇죠. 있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이제 놓치는 경우에 이 회복이 안 되면 치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진짜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부 전화도 계속해서 좀 물어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어르신들은 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뇌 손상이 발생했어요. 이럴 때 뭐 응급 처치만으로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큰 수술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건지 또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뇌 손상 자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게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붙으면서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상의 이제 범위가 약간 다쳤을 때와 아주 심하게 다쳤을 때로 스펙트럼이 이게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경증인지 이쪽 중증인지 확인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러기보다는 일단 병원을 먼저 가야 됩니다. 예. 안 그러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증, 경증에 따라서 병원에서 대처하는 방법도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중증이면 당연히 이제 응급실에 오거나 뭐 외래를 오셨을 때 중증이면 당연히 이제 중환자실이나 수술실로 가셔야 되는 거고 네. 경증이면 당연히 뭐 병원에 올 필요도 없이 그냥 자가 치료가 되는 거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외래로 네. 이제 약물 치료하고 경과 관찰하고 합병증이 더 생기나 안 생기나 우리가 관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뇌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 뭐 심혈관계 질환처럼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심혈관계 질환처럼 골든 타임 내에 가야 되고 그런 것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네. 노인분들이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나 집에 갈란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뇌가 손상을 받고 난 다음에 붓습니다. 뭐 물론 출혈이 나게 되면 피가 펑펑 나겠지만 네. 출혈이 나지 않고 뇌가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서서히 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멀쩡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내부종이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과장님, 아무래도 이게 뇌 손상인 만큼 치료 과정도 좀 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일단 이제 뇌 손상을 받고 뇌 부종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이제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재활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활 시기네. 근데 재활의 시기가 뇌 손상, 뇌 기능이 저하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시기 동안 이 기간이 대부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립니다. 기네요. 길게 걸려. 그게 문제죠. 예. 네. 근데 노인분들은 이제 젊은 사람보다 더 길죠. 회복력이 더 떨어지니까. 그럼 6개월에서 더 하면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앞서 그 신경외과 설명을 해주시면서 신경외과는 이제 무조건 수술하는 데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뇌 손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 뇌 수술, 뇌 자체를 수술하는 게 아니고 뇌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죠. 네. 두꺼운 막이 있고 경막. 그 다음에 그것을 쿠션 역할을 해주는 뇌척수 액이 있고 그 바깥쪽에 딱딱한 두 개 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보호막이 손상됐을 때 우리가 보호막을 재건해주는 수술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뇌세포 자체가 이제 파괴됐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수술은 없죠. 그렇군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뇌 손상을 입었을 때 치료가 참 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렵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또 다치거나 낙상 사고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 손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대부분 이 손상을 받으시는 분이 높이 올라가거나 아까 뭐 나무에 올라간다 그랬는데 지붕에 올라가거나 오, 그래서 네. 떨어지는 경우에 머리 많이 다치시고 아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시는 경우에 무게 중심 잡기가 힘드니까 많이 다치시고 그리고 흔한 경우가 술을 드시고 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계단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시겠죠. 네네. 근데 이제 술을 드시고 의자에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넘어지십니다. 집에서 술을 드시고 넘어졌는데 다쳤다. 뭐 이거는 술만 안 드시면 사실 안 다칠 수 있는데 네. 그건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술 마시고 넘어지는 건 제가 보기엔 젊은 사람들로 보면 자빠지고 잘 그러죠. 맞아요.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다쳤는지 모르고 그래요. 다음날 치아 일어나면 막 부러져.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요. 두 분 뭐 경험담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아, 같은 이야기 그렇군요. 들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또 과장님 뭐 자전거 이야기 하셨잖아요. 안 그래도 뭐 요즘에 자전거 타면서 어르신들이 저는 좀 한 번씩 아찔한 게 역주행으로 막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 운전하고 있을 때. 맞아요. 물론 이제 헬멧은 무조건 안전장비니까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걸 쓰고 있으니까 뭐 기능적인 뭐 멋보다는 보호가 많이 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이 보호가 하기 위해서 이제 헤드셋을 쓰게 되는데 네. 우리 미식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 머리를 보호하는 걸 써도 프로텍트를 써도 결국에는 충격파가 가게 되면
머리 손상을 막아도 목이 부러지거나 다른 손상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충격파가 받았을 때 충격파는 어디든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머리 보호대를 쓰면 머리는 보호되겠죠. 나머지는 보호 안 되겠죠. 다 보호하려면 당연히 이제 다 보호대를 입어야 되겠죠. 아이언맨처럼 다 입고 그렇죠. 수트를 입고. 수트를 입고 다녀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도 머리, 뇌가 제일 우리 몸에서 소중한 예. 부위니까 그렇죠. 헬멧 착용해서 뇌를 보호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반대로 뇌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 손상 뭔가 지금 징조가 있었어요. 진짜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왜 예전 저희 민간요법 보면 손 딱 따고 맞아요.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약 먹이고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 머리를 다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네. 우왕좌왕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나 건데 간단합니다. 이게 뇌졸중하고 비슷하게 다쳤다 그러면 119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응급처치 ABC하고 똑같이 숨 쉬는가 봐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맥박이 뛰는가 봐야 되고 그거 똑같습니다. 응급처치는 똑같고 그 다음에 콜을 하는 것도 똑같이 119를 먼저 불러야 되는 거죠. 네. 네. 뇌 손상으로 인한 증상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 경우에 이게 다시 기억을 좀 되찾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손상이 회복 가능한 손상이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냐 이것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회복할 수 있는 손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억력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뇌세포 자체가 완전히 이제 허혈성 손상, 그래서 사람이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저산소증에 걸려서 뇌세포가 다 기능을 못하는 경우는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되죠. 네. 그렇다면은 한 번 죽은 뇌는 이제 다시 살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뇌 손상 같은 경우 후유증이 다른 질환의 그 후유증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큽니다. 어떤가요? 뼈야 뭐 재생이 되겠지만 네. 뇌세포는 재생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로 뇌세포를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뇌세포를 다시 살린다 불가능하죠. 네. 그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네. 나타나나요? 그것은 그 다른 뭐 뇌졸중이나 그 우리 후유증 받는 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네. 팔다리 못 움직이고 뭐 말 못 하시고 당연히 이제 대소변 못 가리시고 어허. 네.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도 말씀하셨고 또 재활을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네. 많이 생활하시잖아요. 그렇게 네. 재활 기간이 길어지면 환자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운동 방법이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근골격계의 재활은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집에서도 스트레칭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뇌세포의 이제 재활은 그 뇌세포의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이제 식구들이 같이 있으면 더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져도 식구들을 보면 안정감을 찾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활 치료는 물론 뭐 집에서 뭘 한다도 중요하지만 식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죠. 네. 네. 식구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운동 같은 건 없어요? 뭐 심하게 뛰는 건 안 되겠죠? 그거는 안 되고 그 스트레칭이죠. 특히 아, 이제 스트레칭. 뭐 운동 선수들도 뭐 하체 운동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근육량이 하체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체를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해주는 거를 도와주는 운동은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정말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 좀 더 관심을 갖고 건강하신지 잘 보살펴 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